fx가 3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있어. 일단 집어넣어야겠죠. 뭐 하라는 대로 집어넣어야 돼. f의 마이너스 2a 구해보면 3의 2a 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fb는 3의 마이너스 b 되겠지. 요거 두 개를 일단 곱해달래. 그게 좌변이죠. 좌변은 3의 2a 마이너스 b가 될 거야. 그 다음 그게 3분의 1이죠. 3의 마이너스 1승. 여기서 2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라 일단 얻을 수 있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요거 해석해야죠. f의 a 마이너스 b 집어넣으래. 통째로 집어넣으면 돼. 그냥 3의 마이너스의 a 마이너스 b 집어넣고 그게 3의 제곱이다. 똑같이 풀면 되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2다. 그럼 요거 하나 연립하면 그냥 ab 값 구해지겠지? 그지? 그래서 대입하면 끝날 거야. 자, 그 다음 질문 좀 해봅시다. 오케이. 그 다음 42쪽 42쪽에 225번 풀었니? 225번 풀었어요? 223번. 자, 223 보고 225번 봐볼게. 일단 f가 4의 x라고 주어져 있네. fp가 조건이 주어져 있죠. fp는 4의 p승이고 그게 q제곱이다. 자, 요거 하나 일단 얻었죠. 그 다음에 f4분의 p를 한번 나타내 볼게. f의 4분의 p는 그냥 x 대신에 4분의 p 집어넣은 거잖아. 4의 4분의 p네. 근데 나는 지금 요거를 이용을 해달라고 하는 게 문제잖아. 그쵸? 그러면 4의 p에서 4의 4분의 p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양변에다가 주어진 거에 4분의 1 제곱하면 되겠지? 요거 4분의 1. 그러면 q의 제곱에다가 통째 4분의 1 되겠네. 이렇게. 따라오겠니? 요거? 그지? 요거 양변에다가 4분의 1 제곱을 한 거야. 4분의 p를 만들기 위해서. 했더니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 q의 2분의 1 된다. 이거 얻어냈죠. 자, 그 다음에 f-4분의 p도 똑같은 방식으로 얻어내면 되겠지? 얻어내보면, 4의 마이너스 4분의 p고, 일단은 우리가 4의 4분의 p는 얻어냈잖아. q의 2분의 1이지. 그거에 그냥 마이너스 붙은 게 답이겠네. 이해하셔? 맞지? 그치? 그래서 요거 두 개 나타내달라. 요게 루트 q니까 답은 루트 q 플러스 루트 q분의 1 되겠네. 이렇게. 그죠? 뭐 유리화 한다면 q분의 루트 q? 뭐 그렇게 되겠지. 여기서 지금 답은 뭐니? 5번 되겠네. 5번. 자, 225번 있죠? 225번. 별표 치시고. 225번 다들 푼 거 맞지? 그지? 자, 요 문제가 일단 다음번에 이 문제가 나올 때는 이게 무슨 문제지? 이러지 마시고 나 이거 정확히 알아.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 자, 봐볼게. 무슨 소린가? 1번은 지수함수는 정점 0,1 지난다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니? 그치? 그러니까 1번은 당연히 이제 보자마자 정답이겠죠. 0 집어넣으면 1인 거니까. 자, 2번은 뭐냐? 한번 계산을 해볼게. f의 kx라는 거는 a에다가 kx 집어넣은 거고, 그게 fx의 k제곱이랑 똑같네. fx의 k제곱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치? 요거 두 개 같은 거 맞죠? 그러니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일단 맞는 보기지, 맞는 보기. 그러니까 2번 보기를 이제 나오면은 이거는 지수함수의 성질이다라는 걸 보고 알아야 돼. 뭔 말인지 이해돼? kx를 집어넣은 게 그냥 x 집어넣은 거에 통째 k제곱이다. 딱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면 좋다라는 거야. 지수법칙으로. 이해되죠? 이게 지수함수의 고유한 특징이야. 고유한 특징. 3번은 뭔가 한번 봐볼게. f에 x 플러스 y를 집어넣어요. 그게 a에 f에 x 집어넣은 거랑 f에 y 집어넣은 걸 곱한 거랑 같네. 이것도 같죠?
3번도 맞는 복이야. 3번도 지수법칙을 딱 나타내주는 표현이에요. 알겠니? 보자마자, 지수함수네?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지? 그지? 4번 어때? 감 오니? x-y를 집어넣어? x 집어넣은 거에 나누기 y 승하면 딱 이렇게 되겠지. 맞지? 3, 4번도 지수함수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잘 나오는 거는 2, 3, 4가 지금 지수함수의 특징인데 특히 3, 4번 같은 경우는 나오자마자 이게 지수함수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는 수능에서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는데 내신 같은 경우에는 너네 이 특징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오자마자 뭐라 해야 돼? fx가 a의 x제곱 아닐까라고 잡고 가면 되게 좋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돼? 문제에서 그러니까 fx를 아무것도 안 줘.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한대.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러면 fx를 ax 승이라고 놓고 가면 좋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5번 x 곱하기 y. 자, 요거 생각해 볼게. 일단은 뭐 요게 틀린 답이 되겠지.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우변은 그냥 요거니까 이게 같을 리가 없죠. 같을 리가 없어요. 맞지? 그럼 5번은 무슨 성질이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5번은 로그의 성질이야. 로그의 성질. 우리 아직 로그 함수 안 배웠거든요. 그렇지만 로그 법칙은 알고 있잖아. 자, 한번 로그의 ax가 fx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5번 성질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a의 xy가 좌변일 거고 우변은 어때?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치? 두 개 같은 거 맞지? 아, 5번은 로그의 성질이구나 딱 알아야 돼. 그러니까 보자마자 요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만족하는 fx는 로그의 ax겠다 이렇게 놓고 하면 되겠지. 로그의 또 다른 성질이 뭐가 있니? 요거 진수의 나눗셈은 그렇지. 뺄셈으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제 로그 함수까지 같이 시험을 내면 이거에 해당되는 성질이 지금 뭐야? f의 y분의 x가 fx 빼기 fy더라. 요 멘트가 나오면 얘 로그 함수를 나타내는구나. 딱 이렇게 눈치를 채면 좋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치? 자, 우리 요거 한번 경험을 해봤어. 나왔을 때 어떤 함수인가를 딱 생각을 하면 좋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느낌 좀 한번 잡아보자. 만약에 있잖아. fx가 안 나와 있어. 근데 요걸 만족한대. 이건 무슨 함수일까 한번 대충 생각해봐. f에 kx 집어넣은 게 fx 집어넣은 거에 전체 k 배한 거랑 똑같다. 로그 함수. 로그 함수 한번 집어넣어 볼게. 요거는 요거랑 일단 다르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같아지려면 만약에 이런 느낌이겠지. 로그 a의 x의 k제곱이니까 로그 함수의 성질로 나타내면 fkx가 f의 x의 k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그치? 요게 로그 함수 성질이야. 그럼 요거는 이제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 원점 지난 1차 함수. 이거 어때? f에 kx 집어넣어봐. 그러면 akx죠. 그 다음에 fx에다가 k배 하면 딱 이렇게 같아지겠지. k배 한 게 그냥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는 1차 함수의 성질이다. 이런 거 알면 좋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43쪽 43쪽 질문 있니? 오케이. 44쪽 44, 45쪽 질문 있어요. (231번) 231 같은 것도 이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기억번 먼저 봐볼게. 일단 집합으로 표현됐죠. 지금 집합 A가 집합 A의 뜻은 뭐야? 일단 조건제시법 볼 때는 항상 바 왼쪽에 있는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지.
얘네들을 모아달라 이런 얘기야. 얘네들을. 그러니까 y는 EX 위에 있는 점들을 모은 게 집합 A가 되겠지. 기억봐. A, B가 음수래. 부호가 다르면 A, B는 A에 안 들어있냐. 자, 뭔 소린가 한번 보면 만약에 A, B가 A의 원소라고 쳐봐. 그렇단 얘기는 B는 2의 A를 만족하는 상황이겠죠. 맞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 지수는 무조건 0보다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B값은 일단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지수함수 위에 점이려면. 맞죠? 근데 A는 뭐 플러스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는 거지. 얘는 항상 플러스인 거고. 자, 그래서 요 명제를 한번 보면 두 개가 곱해서 음수면 지수함수 위에 점이 될 수 없냐라고 묻는 거예요. 선생님 말 이해됐어요?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면 무조건 걔는 지수함수 위에 점이 아니게 되냐라는 건데 그렇지 않죠. 음수여도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y는 2x가 있어. 여기 음수 a좌표가 음수여도 그 딱 이제 b가 양수일 때 요 지수함수 위에 점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얼마든지. 그쵸? 그러니까 기억번은 틀렸겠지. 자, 니은번. 만약에 지수함수 위에 점이다. 그러면 b가 2의 a제곱을 만족한다는 거지. 그랬을 때 루트 b가 y일 때 x가 2분의 a가 되는 이런 관계를 만족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러하면 이러하냐. 자, 그러면 가정에 맞게 요거를 b를 만들기 위해서 양변 제곱을 해볼게. 우리가 b에 대한 조건을 아는 거니까. 그러면 좌변 b가 되고 요거 2의 a승 되겠네. 요거 만족하냐라는 거죠. 그치? 만족하죠. 가정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번 맞는 얘기지. a, b가 위의 점이면 2분의 a, 루트 b도 위의 점이게 된다. 됐죠? 자, 디귿번. 동시에 만족하는 a, b가 존재하냐. 이거 똑같은 얘기야. b가 2의 a를 만족을 할 때 a 플러스 2, 2b도 만족을 하냐. 자, 이런 얘기잖아. 2b랑 2의 a 플러스 2랑 같냐 라고 묻는 거야. 그러니까 2b를 내 가정에서 만들어내면 되겠지. 양변에 2 곱해봐.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돼? 2의 a 플러스 1 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2b가 2의 a 플러스 1이 만족하게는 만들 수 있지만 2b가 2의 a 플러스 2가 만족하게는 못 만드는 거지. 맞니? 선생님 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된다고 보장은 못한다 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물었으면 답이 되는 거지. a 플러스 1, 2b가 a의 원소냐 라고 물으면 이거는 정답이죠. 이거는 위에 점 맞으니까. 맞겠지? 그래서 디귿번은 얘기를 할 수 없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45쪽 질문 있니? 236번 공부 잘 했어요? 236번? 틀려서 안 되는 유형이야. 236번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응? 우리 솔직하게 제 숙제 못한 사람 손 좀 들어봐. 솔직하게. 아니면 선생님을 쳐다봐. 숙제 못한 사람. 그러네? 주말 이용해서 숙제를 잘 하셨어야지. 자, 그럴 수 있어요. 46쪽, 47쪽 질문. 질문 있니? 괜찮아? 자, 48쪽. 49쪽 질문 있니? 질문 없어? 여러분 지수함수부터는 특히나 숙제를 밀리면 안 돼. 알겠지? 그래프 단원이기 때문에 밀리시면 안 돼요. 혹시나 본인이 좀 밀린 숙제 하고서 다음 시간에라도 뭐 언제든지 요번 주 안에 질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번 범위와도 질문을 해도 돼. 알겠지? 자, 우리 교재 봅시다. 책을 놓고 왔어. 교재가 없니? 이거 교재가? 일단 요걸로 들어. 근데 이거 교사용이니까 필기는 하지 말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거 가볍게 한번 리뷰 좀 하고 넘어가 볼게. 책이랑 여러분 같이 보면서 79쪽부터 그냥 빠르게 한번 리뷰해 볼게. 복습 좀 하고. 자, 우리가 a의 x제곱이란 거를 그냥 y라고 놓은 게 지수함수다. 중요한 건 항상 지수든 로그든 간에 밑조건을 꼭 따지셔야 돼. a가 0보다 크고 1보다 1이어서는 안 된다는 건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 라고 했었고, 이제 특징이 중요하죠. 기본꼴. a가 밑에가 1보다 크면 증가, 맞죠? 그 다음에 0과에 쌓이면 감소고, 우리 특징이 뭐였냐? 항상 지나는 점 0,1 있다. 그걸 이제 선생님 용어로는 정점이다 라고 했었죠. 0,1 지나고, 그 다음에 특징적인 또 뭐야? 점근선이 있지. 점근선이 왜 생기는 거야? 여러분, 점근선은 항상 생성 원리부터 잘 공부를 해야 돼. 이거 자체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y는 0이 점근선이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x축 평행 이동, y축 평행 이동을 때려도 좌우 이동을 해도 어쨌든 점근선은 변하지 않지만 위아래 이동은 점근선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원래 거 점근선 y는 0에서 n평에 이동하면 같이 n만큼 변한다 라는 거였지. 맞지? 그 다음에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실전적으로 그냥 요 뒤에 있는 게 점근선이다. 바로바로 꺼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점근선 먼저 쭉 그려놓고 그 위에 그냥 이렇게 되게끔 그리면 되는 거야. 맞겠지? 맞아? 자, 그 다음에 자, 봐봐. 네, 여러분들이 이런 건 좀 조심을 해야겠지.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돼 있어. 이걸 이제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럼 생각을 해봐. 점근선을 y는 3을 그려. 점근선이 y는 3이야. 그러고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지. 이걸 그냥 아무렇게나 지금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하네 하고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요 놈을 먼저 어떻게 그려? EX 그린 걸 Y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X축 대칭부터 시켜야겠지. X축 대칭 시켜놓고 걔를 3칸 올린다. 이렇게 그려야 되는 게 맞겠죠? 맞니? 맞지? 이걸 상황에 맞게 그릴 수 있어야 돼. 다양해. 이해하는 방법은. 선생님 방금 하는 것처럼 이해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이해해도 돼? 이게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붙은 건 0보다 작지. 그러니까 이 전체는 3보다 작은 거지. 3보다 작게 그려지니까 뭐 이렇게 그린다 라고 해도 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2의 x, 원형 먼저 그리고 x축 대칭이니까 뒤집고 3칸 올렸으니까 3칸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리는 게 가장 좋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수함수 그리는 걸 이제 배웠고요. 다음에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뭐 그냥 적용을 하는 거고, 대소관계 최대 최소인데 대소관계 최대 최소는 그냥 밑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거지.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니까 그냥 x값이 큰 게 당연히 함수값도 큰 거고,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니까 x값이 크면 거꾸로 y값이 작아진다. 이해하셨죠? 최대 최소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야.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선생님이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하고 수업을 끝냈었죠. 이렇게 두 가지의 지수함수가 있을 때, 이건 이제 밑이 1보다 클 때고, 이건 이제 밑이 1보다 작을 때고, 그죠? 0,1을 기준으로 얘네가 항상 이제 대소가 바뀌는데 어떻게 판단했어? 정점을 기준으로 갈랐었지, 이렇게. 정점을 기준으로 갈라요. 얘도. 정점 기준 갈랐을 때 어떻게 외우기로 했니, 우리? 그렇지. 큰 게 크다. 위에 있는 게 크다. 맞죠? 멘트는 여러분 자유롭게 하셔도 돼. 어쨌든
위에 있는 게 무조건 밑이 크다라는 거야. 위에 있는 게 무조건 밑이 크다. 알겠죠? 결국에 헷갈리는 건 이거는 쉽단 말이야. 이게 당연히 3의 x고 이게 당연히 2x인 건 너무 쉬운데 0과의 셀대가 여러분들이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외워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떻게 되니? 위에 있는 a가 2분의 1, 밑에 있는 b가 3분의 1 x 정도로 잡으면 되겠죠. 실제로 2분의 1이 크니까. 뭔 말인지 되겠지. 되겠죠? 보자마자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까지 했었어. 까지. 그래서 우리 1-1번 1대1 함수 설명하고 저번 시간에 마무리했죠. 1대1 함수 제가 잘 정리를 해드렸었지. 자, 1-2번 봅시다. 좀 빠르게 한번 가보자. 임의실수 AB에 대해서 A가 B보다 작대. 이게 무슨 뜻이야? FA가 작다는 거는 증가인 거 찾으라는 거지. X값이 크면 Y값도 큰 거. 증가인 거야, 증가. 혹시 본인이 이렇게 판단 안 될 것 같으면 적어 놓으시고. 증가인 거 찾아라, 증가. 알겠죠? X값이 클 때 Y값도 큰 거 찾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큰 거 찾으면 돼. 자, 1번 밑 얼마니? 1번. 7 맞아요? 7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밑은 항상 언제야? 밑은 항상 여기가 1 곱하기 x일 때의 a가 밑이야. 기본 기준을 잘 잡아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7의 마이너스 x는 앞에가 마이너스 1이잖아. 어떻게 바꿔야 돼? 7분의 1의 x 이렇게 잡아야겠지. 밑이 7분의 1이니까 감소죠. 틀렸지. 2번 틀렸죠. 0.3이니까 안 되지. 3번은 되는 거죠. 6분의 5가 아니라 5분의 6이 밑이죠. 5분의 6 증가함수지. 자, 4번 3분의 루트 5니까 얘도 괜찮겠네. 아니 뭐야 3분의 루트 5 1보다 크니? 1보다 크네. 5번 루트 6도 1보다 큰데? 이거는 왜 답이 없어? 임의실수 AB에서 뭐가 지금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거야? 5분의 6. 아, 루트 5가 2점 얼마구나. 쏘리. 선생님이 이거 2로 봤네. 4번 안 되죠. 5번 되지. 그래서 3번, 5번이다. 3번, 5번. 되겠죠. 자, 1-3번 볼게. FG가 일단 이렇게 돼 있네. 오케이. A가 B보다 작은 건 줬어요. 그때 지금 1보다 큰지 작은지는 안 준 거잖아. 그래서 밑을 1보다 큰지 작은지 안 주면 여러분들 항상 의심을 해야 돼. 그 습관이 평소부터 들어있어야 돼. 기억법. FK가 GK보다 큰가? 자, 한번 봐볼게. 우리 배수에 따라서 그리는 거 방금 연습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밑을 모르더라도 내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거야. 총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나 확정적으로 어떻게 B가 큰 거니까 이런 관계에 있든가 이런 관계에 있든가 2가지 케이스밖에 없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없으면 이 문제가 풀기 어려운 거예요. 그때그때 생각해서 그리기. 맞지? 자, 기억법. K는 양수네, 양수. 자, 양수 K를 여기다가 대충 잡아. 그랬을 때 GK가 FK보다 크냐? 즉 B값이 A보다 크냐는 거야. 요때 B값이 A보다 큰 거 맞네. 요때도 B값이 A보다 큰 거 맞네. 오케이, 기억 맞는 복이다. 이렇게 찾는 거지. 그죠? 생각보다 쉽지 않아. 여기 안 되면. 니은번 0과 1 사이라고 확실하게 주셨네. 그러면 요 2번째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할 때 이제 마이너스 K와의 함수값을 비교하래요. 마이너스 K 대충 음수에다 잡고서 쭉 쏴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박힐 건데 어때? 여기가 A 거죠? 여기가 B 거지. 아, 요번엔 F가 큰 거 맞구나. 맞는 보기가 되는 거야. 여러분 다들 따라왔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이거. 니은번 맞는 얘기고요. 디귿번. K랑 G-K랑 같으면, 자. 잘 따라봐. 일단, 이렇게 쓸 거야. FK랑 B의 마이너스 K랑 같다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이런 관계를 얻어낼 수 있겠네.
그러하면 fk분의 1은 어떻게 돼? 요게 fk분의 1이고 g의 마이너스 k분의 1은 뭐 이렇게 되겠네. 요거 두 개가 같냐? 라고 묻는 거죠. 얘는 이제 바꿔보면 b분의 1에 k분의 1이네. 자, 결국에 요거 두 개가 같다는 거는 a랑 b분의 1이랑 같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a랑 b분의 1 같으니까 요것도 당연히 같겠죠. 밑이 같으니까. 맞지? 그래서 디귿번은 맞는 복인데, 선생님이 지금 그러니까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내가 기억리에는 그래프로 풀었거든. 디귿은 갑자기 대뜸 그냥 식관계로 그냥 끌어냈죠.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느냐가 또 중요하겠지. 맞지? 이거는 역시 미안한 얘기지만 경험치야, 경험치.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 그러니까 A, B를 대소를 줬다? 라는 얘기는 내가 요 개념이 있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확정적으로 일단 그릴 수 있다는 얘기고, 양수 K까지 줬으니까 대입해서 뭔가 함수값의 대소는 찾을 수 있겠다라는 경험이 있는 거야. 맞겠니? 그래프를 내가 그릴 수 있으니까. 맞죠? 근데 디귿번도 이렇게 집어넣어서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왜 이런 방정식 풀이를 선택을 했냐? 머릿속에서 빨리 굴려보는 거야. K? 오케이, 좋다 이거야. 마이너스 K도 좋다 이거야. 했는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해봐. 봐봐. FK는 여기 찍혀. 일단 이 첫 번째 케이스라고 치면, 그 다음에 G-K는 뭐 대충 요쯤 찍혀. 이렇게 가니까 그거 두 개가 같대. 그 상황에서 K분의 1을 생각을 할 수 있냐는 거야. 좀 어렵죠? K분의 1이라는 걸 또 여기다 찍어야 되잖아. 맞지? 쉽지 않지? 그래서 그냥 방정식으로 끌고 가는 거야. 이거 생각하면서 푸는 거예요. 내가 기억리에는 그래프로 풀었지만. 자, 1-4번. 중요하겠지? 우리 근데 이미 워크북에서 한번 해봤죠? 우리 요거 한번 대입 안 하고 머리로 지금 나랑 같이 해볼게. 알겠지? 지수 함수야. 기억번 어때?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분의 1 되는 거 맞을까? 맞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마자 고를 수 있으면 좋다는 거지. 니은번. 지수 법칙 m 더하기 2n 제곱 깔면 이게 2mn 제곱이랑 같을까? 맞는 보기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니? 지수 법칙이 돼야 되니까. 요거 여러분 따라왔어요? 맞죠? 2mn 제곱이랑 같다고는 할 수 없겠지. 실제로 집어넣어 보면 같은 거를 같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요거 두 개가 어떻게 같니? 이게 두 개가 같다고 하려면 m 플러스 2n이 2mn이어야 되는데 뭐 무조건 그러란 보장은 없잖아. 니은 틀렸고. 디귿번 어때? 3m 집어넣은 게 m 집어넣은 거에 그냥 전체 통째 세제곱이다. 이거 맞는 얘기겠죠. 아까 우리 워크북에서도 봤던 거지? 디귿번 맞는 얘기일 거고. 자, 리을번. 리을번은 좀 별표 주시고, 요게 리을보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 그러니까 이 바이블 교재가 이제 많은 걸 집어넣다 보니까 이런 좀 지엽적인 것도 넣는 건데, 요거는 요즘 트렌드에서는 일단 떨어진 얘기야. 근데 내신에서는 좀 나올 수 있는. 자, 지금 만약에 증가라고 쳐볼게요. 증가? 우리가 이런 거 먼저 해보자. 이렇게 있어요. 이걸로 하자.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m하고 n을 그냥 대충 잡아봐. n을 잡아요. mn을 잡고 그 중간에 2분의 n 플러스 n을 잡아봐. 중간점이죠. 그러면 이 좌변은 이 중점에서의 함수값이 좌변이야. 좌변. 맞지? 맞지? 그죠? 근데 우변은 뭐야? 이 점에서의 두 개의 함수값의 중간점이야. 이해되니? 함수값의 중간점이야. 얘는 중간점에서의 함수값이고 이거는 함수값의 중간점. 그러니까 걔는 어디에 잡히냐? 이 두 개를 이렇게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요. 그러면 그거에 딱 중간점 있죠. 좀 극단적으로 그려볼게.
여기가 m, 여기가 n이라고 쳐봐. 중간점이 있어. 2분의 n 플러스 n. 요게 좌변이고, 우변은 어떻게 되냐? 요거 두 개의 딱 절반. 여기가 된다는 거야. 요게 우변이에요. 요게 우변. 이해돼? 두 개의 딱 절반. 이렇게 1대1로 딱 찍었을 때. 그러니까 어때? 우변이 큰 거지, 우변이. 그러니까 리을은 맞는 얘기겠지. 맞지?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사실 이게 우리 이렇게 생긴 걸 무슨 볼록이라 그래? 2차 함수에서?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지. 아래로 볼록. 이렇게 생긴 거 위로 볼록이라고 하고, 이게 무슨 볼록이야? 지금 무슨 볼록 같아? 이 지수함수 이렇게 생긴 게? 아래로 볼록 같죠?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의 특징이야. 아래로 볼록의 특징. 요 리을 보기가.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외우는 거는 쉽지 않고, 그냥 어떻게? 나 한번 경험해봤잖아. 그때 그리고 중점의 함수값, 함수값의 중점 두 개 비교 그냥 하시면 된다. 괜찮겠니? 맞죠? 한 번 더 해봐. 잠깐, 이렇게 생겼어. 위로 볼록이겠지. m, n을 잡아. 중점을 잡아. 중점에서의 함수값이랑 함수값들의 중점이랑 비교를 해보면 중점의 함수값이 크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f 2분의 n 플러스 n이 오히려 함수값의 중점보다 큰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위로 볼록일 때. 맞죠? 근데 이거를 예전에 외웠어. 예전에 외웠는데 여러분들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 그냥 그때 보고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야. 자, 대표 예제 2번 볼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우리 유리함수, 무리함수 때도 이런 걸 해봤죠. 가장 먼저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건 뭐야? 점근선이지 뭐. 점근선. 보자마자 b가 마이너스 2다 아셔야 되고, 그치? 지나는 점을 무조건 하나를 줄 거야. 1,0을 줬죠. 1,0. 테이프하면 끝나. 요 정도는 이지하게 풀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거 풀면 되네. 3분의 1-a가 2니까 로그 정의에 의해서 1-a가 로그 3분의 1의 2다. 뭐 이거 좀 3으로 예쁘게 꺼내주면 마이너스 로그 3의 2니까 따라서 a 값은 1 플러스 로그 3의 2. 뭐 이 정도로 만들 수 있겠네. 맞지? 그래서 지금 구하라는 게 3의 a 플러스 b니까 자, 요거 로그 3의 6으로 바꿀 수 있죠. 6으로. 맞지? 그러면 정에 의해서 3의 a제곱이 6이다 끌어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3의 a 플러스 b 6 빼기 2하니까 4가 되겠죠. 이해하셨니? 그치? 자, 2번. 저 그래프를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너스 3 평행 이동을 하래, 일단. x축으로 1. 그럼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이지. 자, y축으로 마이너스 3이면 이렇게 될 거야. 걔를 한 후 x축 대칭이야. x축 대칭은 뭐 대신에 마이너스니? 뭐 대신에 마이너스? x축 대칭이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죠. y 대신에. 그러니까 어떻게? 전체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 전체에다가. y 대신에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요렇게. 꺼내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자, 했더니 걔가 A, B를 결정을 해달래. 자, 상황에 맞게 A, B를 꺼내면 돼. 어떻게? 지금 2분의 1x만 냅둬달래. 그러면 2분의 1x만 있어야 되니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은 빠지겠지. 이렇게 하고선 플러스 3이죠. 마지막 정리만 하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배의 2분의 1x에다가 플러스 3이 정답이겠다. 괜찮니? 마이너스 2하고 3이 각각 AB 값이 되겠지.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문제 포인트가 뭐야? 점근선 항상 먼저 파악해라.
그 다음에 지나는 점 대입해라. 괜찮죠? 자, 지금 2-1, 2, 3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돌아다니면서 뭐 받고 2, 3번 그냥 빠르게 내가 설명 좀 하고 좀 쉬었다가 할게. 식을 깔끔하게 잘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여 원칙을 잘 고수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의 2x를 x축방으로 m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x 대신에 x-m이야 항상. 이것만 잘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n평의 이동 그냥 뒤에다 더하게 해야 한다. 그게 3의 2x-3 -8이랑 같은 거겠지? 그래서 n값이랑 -8 같고 요거 두 개 같다고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요 문제는 그냥 이렇게 풀면 되거든. 그래서 요게 두 개 같다 해서 n값 2분의 3 나오는 거잖아. 평소에 습관이 잘 들어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지금 요 좌변을 이렇게 주지 않고 그냥 얘만 보고선 x축으로 얼마 평행 이동했냐 물으면 또 애들이 어려워해. 그러니까 습관을 어떻게 들여야 되냐? 평행 이동이 얼만큼 됐느냐, x축 평행 이동이 얼만큼 됐느냐를 보려면 항상 요 1차식이잖아? 1차식에 개수로 묶는 습관이 들어있어야 돼. 알겠니? 그래야 요 놈이 이 x 대신에 얼마가 들어갔는지가 보인단 말이야. 알겠죠? 알겠니? 자, 또 예시를 들어봐. 그러면 3에 5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x축으로 2 평행 이동한 게 아니란 얘기야. 어떻게 해야 돼? 평행 이동을 파악을 하려면 x 개수로 묶어야 보이는 거다. 그럼 얘는 원래 거 원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원형인 거 따라오겠어? 맞지? 얘를 x축으로 얼마 평행 이동? 마이너스 5분의 2 평행 이동. 괜찮겠죠? 알지? 원형 파악을 하려면 항상 어떻게 해라? 요거로 묶어라. 잊으면 안 돼. 알겠지? 자, 뭐 2번은 원점 대칭한 후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y에도 마이너스 붙이고 x에도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마이너스에 2의 x 될 거고 걔를 x축으로 m 평행 이동이고 y축으로 마이너스 3 평행 이동이다. 지난다니까 대입하면 끝나겠지. y에 마이너스 5 대입하고 x에 0 대입하면 정답 되겠네. 얼마야? 2의 마이너스 m이 2죠? 마이너스 m 값이 1이겠다. 그래서 m 값 마이너스 1 구하시면 되고 마지막 이제 2-3번 똑같은 거야. 보자마자 그냥 식을 잘 써줘. y축 대칭한 후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원칙만 잘 하고 x축으로 m 평행 이동 그러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m 다음에 y축으로 m 평행 이동 이렇게 작성을 해. 했더니 이렇게 생겼대. 이게 뭐야? 보자마자 점근선 마이너스 3이다. 알면 되고. 그치? 항상 패턴이 그렇잖아. 점근선 주고 지나는 점 하나를 줄 거야. 0,0 지난다. 대입하면 끝나죠. y에 0, x에 0, 3에 m이니 빼기 3이니 m값 1 이렇게 나오겠네. 괜찮겠죠? 그래서 m 빼기 n 값이 4가 되겠네. 이해하셨어요? 조금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할게요. 91쪽 2-4번 별표 치시고 자, 이제 4분면을 추론하는 문제인데 얘를 일단 딱 보면 얘가 2,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이잖아. 여러분 그러면 이걸 봤을 때 먼저 뭘 파악을 해야 되냐면 K의 의미가 뭔지를 봐야 돼. K의 의미. K의 의미가 뭘까? K의 의미가 뭐야? 점근선이지, 점근선. 그치? 그러면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위아래가 왔다 갔다 한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맞죠? 자, 해서
이 그래프 일단 정확히 좀 파악 좀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정확히 파악하려면 요 정도 묶어서 파악은 할 수 있겠지. 맞죠? 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원형이 누구야? 원형을 항상 파악을 해서 그려야 돼. y는 마이너스의 2의 마이너스 2x 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굳이 쉽게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 요런 그래프다. 맞겠니? 그치? 마이너스의 4분의 1x 제곱을 먼저 그려놓고 x축 2분의 3, y축 k평에 이동하면 되겠다. 요 정도로 그리시면 되는 거야. 자, 그려볼게요. 일단은 마이너스 4분의 1x는 어떻게 그려지니? 4분의 1x는 감소로 그려져. 걔를 x축 대칭시킨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맞죠? 그거를 뭐 좌우 평행이동은 의미 없고 K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대충만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여기까지 잘 따라왔네? 이걸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돼, 일단. 맞죠? 했을 때 얘가 2, 4분면 지나지 않도록이야? 나 경계를 찾은 거지. 언제야? 이때가 경계가 된다. 왜? K값이 변함에 따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건데 뭐 위로 더 올라가 버리면 2, 4분면 지나버리잖아. 그럼 안 지나려면 밑으로 내려가야겠지. 그러면 딱 안 지나게끔 하는 시작점이 요때가 된다는 거죠. 언제야? 0,0 지날 때가 스타트다. 이 경계값을 찾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알겠니? 경계값을 찾는 거야. 4분면 추로는 무조건 경계값 찾는 거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돼. 자, 해서 0, 0 집어넣으면 게임 끝나는 거야. y에 0, x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k 되시면서 k 값이 8이겠네. 8. 요때가 k 값이 8일 때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정확히 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말 잘 들어봐. 들어봐. 뭐 K8 구했어. 이런 문제 풀 줄 알아서 K8 구했어. 근데 최대값 구하라고 하니까 다 8 내겠지. 이런 기계적 풀이를 하지 말고 내가 정확히 답을 내서 왜 최대값이라는 정보를 묻는지를 알아야 그게 공부겠죠. 그래서 내가 K 의미를 처음에 물어본 거야. K 의미가 뭔데? 위아래 왔다 갔다 시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 K8이란 걸 구했어. 8보다 어때야겠니? K 값이? 작아야겠지. 맞죠? 그치? 그러니까 정확히 K 의미가 파악된 사람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맞겠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같아도 되는지 체크하면 되죠. K 값이 정확히 8일 때도 2, 4분면 안 지나는 거 맞으니까 같으면 되겠다. 이렇게 찾는 거지. 맞겠지? 그래서 최대값은 8이다. 자, 대표예제 3번. 여기 대표예제 3번은 이게 지금 기본 예제 같지만 일단은 심화 테마야. 심화 테마고 시험에 나오냐? 일단 나와요. 나오는데 쉬운 문제로는 안 나오고 변별력 있는 문제에서 쓰이는 개념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절대값 들어간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어려워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총정리를 해줄게. 알겠지? 공통수학 2 때 요거를 못했어도 괜찮아. 지금 선생님이 정리해주는 것만 잘 받아들이면 돼. 자, 총 4가지 그래프가 있어요. 알겠지? 잘 들어봐. 첫 번째, 절대값 fx. 자, 요거는 어떻게 그리냐? 이거는 x축 밑부분을 접어 올리면 돼. 자, 예를 들면 요거를 그리고 싶어. 이렇게. 괜찮겠니? y는 x-1은 일단 이렇게 생겼죠. 걔가 전체 절대값 씌운 거 어떻게 그리냐? 그냥 y는 x-1을 그려놓고 밑
x축 밑부분을 접어 올리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려진다. 알겠니? 이게 첫 번째 절대값 f 그래프야. 두 번째 x의 절대값 붙었을 때 x에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y는 x 플러스 1이 있는데 걔 x에만 절대값 붙은 거. 이건 어떻게 하냐? x가 0 이상인 부분을 y축 대칭하면 돼. 해서 어떻게 그려? 0 이상인 부분만 y축 대칭하면 이런 그래프가 된다. 괜찮죠? 자, 그 다음 2번엔 y에만 절대값 붙은 거야. 되겠니? 자, 그러면 이런 느낌이죠. y에만 절대값 붙은 거는 y가 0 이상인 부분을 x축 대칭하면 돼. 약간 거꾸로지. x의 절대값 붙은 거는 x 양수인 부분 y축 대칭, y의 절대값 붙은 건 y 양수인 부분 x축 대칭. 맞지? 그래서 어떻게? y 양수인 부분을 x축 대칭해서 그려라. 자, 마지막이야. 둘 다 절대값이 붙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절대값 y는 절대값 x 플러스 이렇게 x, y 둘 다 절대값 붙은 거. 자, 얘는 어떻게? 둘 다 붙었으니까 둘 다 양수인 부분을 전부 대칭한다. 어떻게? 둘 다 양수인 1사분면 부분이죠. 얘를 y축, x축 원점 대칭을 전부 하면 이런 도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니? 자, 요거 필기 좀 해봐. 적절한 공간에다가 배분해서 4가지 케이스 필기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테마는 외우면 풀고 못 외우면 못 푸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못 외운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얘기겠지. 외우기만 하면 그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1, 2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이제는 어떻게 2의 x 빼기 2를 먼저 그려. fx 빼기 이렇게 아직 적고 있어? 선생님 좀 기다려줄게. 같이 들어야 되니까. 깔끔하게 정리 잘했네. 어? 10 못 적었다고? 요거 두 개? 내가 생각해봐. 요거 y는 x-1이지. 그거의 전체 절대값이지. y는 x-1고 x-1 전체 절대값. 그렇지. 아니지, 전체이지, 전체. 전체. y는 x 플러스 1 쓰고 이거 x에만 절대값 붙은 거니까 x에만 씌우면 되지. 자, 2x 그리고 두 칸 밑으로 내린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저거 그리려면 어떻게 해? 정근선 마이너스 2 먼저 그려놓고 시작하지. 그치? 정근선 마이너스 2를 그려. 그럼 어떻게 하니? 2x 그냥 그리면 되지. 그 위에다가 그냥 0, 마이너스 1 지나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리고 그래프 정확하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 절편만 잘 찍으면 돼. 절편만. 그러니까 x에 0 집어넣어 보니까 마이너스 1 지나잖아. 0, 마이너스 1 지나게끔 딱 이렇게 해준 거야. 괜찮니? 뭐 x절편은 얼마야? y가 0일 때니까 2x가 2이면 되니까 x값 1일 때 딱 x축과 만나는 거지. 뭐 굳이 정확하게 찍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어떻게?
전체의 절대값이니까 얘를 뒤집어 올리면 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거의 포인트는 뭐야? 점근선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같이. 요게 y는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이게 포인트야. 알겠죠? 점근선도 같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y는 2라는 점근선이 하나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외우기만 하면 그릴 줄 아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 그치? 외우기만 하면 돼. 외우기만. 자, 두 번째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x에만 절대값 붙어있네. 그래프 뭐 똑같이 그리고 아니 2x 그리는 거네. 2x 그려놓고 x에만 절대값 붙은 거니까 x 양수인 부분을 y축 대칭해라. 약간 이런 뾰족한 빗살무늬 토기 느낌이 되겠네. 맞죠? 되겠지? 여기 정답이다. 납득됐니? 납득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돼. 요 그래프. 자, 그래서 3-1, 3- 내가 지금 또 그려볼 테니까 집중 잘해봐. 자, 됐니? 3분의 1x 빼기 3을 먼저 그려요. 첫 번째. 자, 그럼 어떻게 해? 점근선 마이너스 3을 먼저 그려놓고 3분의 1x니까 이렇게 그리겠지. 이렇게 그릴 거야. 자, 절편 좀 구해보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지나네. 0, 마이너스 2인 거 오케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일 때 딱 0 되니까. 원래 거 함수가. 그 상황에서 이제 접어 올리면 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접어 올리면 되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접어 올린다. 그치? 역시 점근선 y는 마이너스 3도 같이 뒤집어질 거니까 y는 3으로 점근선이 뒤집어지겠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의 절대값 붙은 거네. 그럼 x의 절대값 붙은 거니까 양수인 부분을 y축 대칭시켜라. 양수인 부분만 대칭시키니까 이런 느낌이 되겠네. 약간 산처럼 생겼지? 이렇게 그리기만 하면 되죠. 이해하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자, 시험 문제에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별거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변별력 있는 문제가 별리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거 잘 들어봐. 얘를 그리고선 얘랑 y는 k하고의 교점 개수를 파악을 좀 해보래. 그럼 어떻게 돼? k가 가장 아주 작을 때는 교점이 없죠. 이 파란색 그래프랑. 맞지? 없다가 어떻게 돼? 0 될 때 하나 생기지? 거기다 커지면 두 개 되다가 점근선이 딱 k가 3 될 때 하나로 탁 바뀌어버리는 거야. 맞죠? 이게 그냥 변별력 문제야. 별거 없지? 그래프만, 절대값 F만 그릴 줄 알고 교점 개수만 파악할 줄 알면 여러분들도 한 문제 맞출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어때요? 이런 경우에 뭐 물어볼까? 최대값이 얼마냐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지수함수니까 최대값이 없는 것 같지만 최대값이 여기 딱 생기죠.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된다. 자, 3-2번. 3-2번 여러분들이 그려볼게. 지금 한번 그려봐. 그렇지. 그냥 이렇게. 자, 이거 그래프 이해 안 된 거 없죠? 그치? 이게 모든 개형인 건 이해되겠니? 밑이 1보다 클 때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인 거. 밑이 1보다 작을 때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인 거. 이게 전부죠.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평행 이동된 거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좌우만 잘 그냥 왔다 가서 그냥 그리면 돼. 결국에 이 위아래를 잘 그릴 줄 아느냐가 포인트인 거지. 이것만 잘 그리면 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안 그려지는 이유가 여기 안 돼서 지금 그런 거잖아. 자,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선생님 설명한 대로 점근선 먼저 그려. 그리고 어떻게 해? 5의 x-1을 대충 그리면 되잖아. 그냥 밑이 1보다 큰 거니까. 그냥 이렇게만 그리면 끝난다는 거야. 이렇게만. 그쵸? 저 x-2에 현혹되지 마. 그냥 그리면 돼. 맞니? 그건 어떻게만 처리하면 돼? 여기 만나는 점만 나중에 잘 써주면 끝나는 거야. 맞지?
X축 좌우 평행이동은 신경 쓰지 말라. 선생님이 한번 X점을 구해볼게. 정확하게 그리려면 얘가 0 되는 지점 찾으면 되잖아. 이 지점 찾으려면. 그러면 5x-2가 5가 되는 지점이니까 x-2가 1인 지점이네. 아, 여기가 그냥 3,0이구나. 이렇게 찾는 거야. 좌우 평행이동은 아무 의미 없다. 자, 하고선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에 이거 어떻게 하는데? 뒤집으면 되죠? 뒤집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그래프가 된다. 맞지? 점근선도 같이 뒤집어지겠지. y는 5가 점근선이 된다. 자, 요거 한번 봐볼게. 오케이. 2분의 1에 어쩌고 된 거를 플러스 b 때렸고, 자, 얘를 내가 한번 대충 그려볼게요. 원형을 그려야 이 절대값 취한 게 파악이 되겠지. 점근선 b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어. 자, 우리 근데 얘들아, 이거 되게 의미가 깊은 문제지. 우리 방금 그려봤잖아. 점근선도 뭐야? 같이 뒤집어지는 거잖아? 그럼 그 전에 거는 이렇게 돼 있었다는 얘기네.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4란 얘기네. 맞지? 아, b가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한번 개념 파악만 해보면 어려운 문제도 생각보다 별거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래 그래프 그려볼게요. 점근선 마이너스 4 그리고 2분의 1x니까 그냥 감소하게끔 대충 그려라.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지금 그래프 상으로 보면 딱 이런 느낌인 거네. 맞죠? 그치?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여기가 지금 3,2를 지나. 그럼 원래 거는 얼마 지났다는 얘기야? 3, 마이너스 2 지났다는 얘기죠. 3, 마이너스 2. 그치? 선생님이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겠니? 뭐 이런 식으로. 맞죠? 그래서 3, 여기가 마이너스 2 딱 대칭으로 지나겠지. 그런 거 알 수 있다. 원래 거가 3, 마이너스 2 지나니까 마이너스 2는 2분의 1에 3 빼기 a 더하기 b. 요거 풀면 끝나겠네요. 풀어볼게. 2분의 1 3 빼기 a가 2일 거니까 3 빼기 a 값이 마이너스 1이다. a 값이 4 이렇게 결정 끝나는 거야. 맞아요? 그치? 이해됐니 얘들아? 생각보다 별거 없죠? 요 정도 된다? 자, 실제 내신 기준으로 난이도 10점 만점에 한 7점 정도 돼. 7점. 여기니? 6.5점. 자. 3-1은 일단 패스할게. 이건 좀 어려울 거니까. 자, 대표예제 4번 볼게요. 여기는 생긴 걸 좀 볼게. 대표예제 4번 뭔가 곡선으로 이루어진 넓이 구하라고 되어 있네. 4-1, 4-2, 4-3, 4-4 다 비슷하게 생겼지? 우리가 지금까지 곡선으로 이루어진 넓이를 구하는 거는 배운 적이 없어. 그거는 미적분 1이 아니라 미적분 2를 가야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어요. 적분을 배워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갖다 붙이기 하는 거야. 갖다 붙이기. 알겠죠? 한번 봐볼게. 2분의 3x고 2분의 3의 x 플러스 2네. 요거 x축으로 얼마 평행 이동한 거야? 얼마 평행 이동한 거니? 마이너스 2죠. 플러스 2가 아니라 x 대신에 x 플러스 2가 대입된 거니까. 마이너스 2동했기 때문에 요게 두 칸이란 거예요. 두 칸. 이것도 두 칸이죠. 요게 포인트지? 그치? 자, 했을 때 y는 1, 4분의 9랑 둘러싸인 부분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는데? 자르면 돼요. 자,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해 볼게.
두 칸 이동하면 딱 정확히 이렇게 겹쳐지겠죠. 맞죠? 두 칸 이동을 하는 거예요. 두 칸. 아니? 그래서 구하는 넓이는 이 직사각형 넓이가 된다. 이 넓이가 되겠죠. 근데 가로가 얼마야? 그냥 2죠, 2. 두 칸 움직인 거니까. 세로는 y좌표 차니까 4분의 9 빼기 1이 되겠네.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하면 정답이다. 2 곱하기 4분의 5가 답이 되겠지. 이해하시겠니? 두 칸 그냥 갖다가 붙이면 끝난다. 라는 얘기야. 되겠죠? (4 2번) 두 개 그래프랑 두 직선 y는 2, y는 8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하래. 요것도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게 갖다 붙여서 되는 이유가 뭐야? 평행이동에서 겹쳐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요거 두 개가 밑이 같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밑이 다르면 당연히 곡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없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갖다 붙이겠지. 이렇게 잘라서 요놈을 여기다가 붙일 건데, 그럼 얼만큼, 요 가로가 얼만큼이냐를 알아야 돼. 일단은 세로는 6인 건 괜찮아. 자, 가로가 얼마나를 보려면 평행이동이 얼만큼 됐는지를 봐야 되거든. 20 곱하기 2x랑 5 곱하기 2x, 이게 평행이동이 얼만큼 됐는지를 봐야 돼. 이거 어떻게 한다 했니? 우리 저번 시간에 이런 거 했죠. 5를 밑이 2인 지수로 표현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꼭 할 줄 알아야 돼. 2 로그 2 갖다 놓고 5 쓰는 거다. 알겠니? 처음에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맞죠? 자, 연습 삼아 한번 해볼게. 3을 밑이 5인 지수로 한번 나타내봐. 지금 여러분 책에다 써봐. 쓰고 나랑 맞춰보게. 3을 밑이 5인 지수로 써보란 얘기야 지금. 민찬이 썼니? 써봤어? 5 로그 5의 3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해서 요거 평행이동인 걸 알아야 된다. 2 로그 2의 20인 거죠. 곱하기 2x니까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20. 얘는 2 로그 2의 5에 2의 x니까 얘도 평행이동 된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뭔 얘기했냐면 k 곱하기 2x 이렇게 된 거는 싹 다 2의 x를 평행이동 한 거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 k를 무조건 밑이 2인 지수로 바꿔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이제 칸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니? 그냥 로그 2의 20에서 로그 2의 5 빼면 딱 칸수 차이 나오겠지? 그럼 몇 칸이야 이거? 로그 2의 4칸이네. 4칸 맞죠? 그래서 2칸 차이네. 2칸이다. 정답이 6이 11이가 되겠죠. 6 곱하기 12. 괜찮겠니? 자, 4-3번 볼게. 5x, ax가 A에서 만난대. 그 A점은 일단 얼마니? 좌표가? 0,1인 거대? 0,1? 정점이잖아. 0,1. 0,1에서 만나고 직선 y는 5가 두 개하고 BC에서 각각 만난대. ABC의 넓이가 2분의 5라. 자, 이 시험에서 있잖아, 애들은. 이거 많이 힘들지? 좀만 힘내자. 시험에서 삼각형 넓이 이런 거 좀 많이 묻거든요.
자, 이 문제가 일단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행위를 좀 잘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y값 5를 줬지. 여기가 y값 5를 안 줬어도,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포인트는 가로 요 밑변이랑 높이를 구해야 되거든. 밑변 높이. 근데 밑변은 가로 길이야. 가로 길이. 나는 수업 시간에 항상 이렇게 가르치거든. 그죠? 높이는 뭐야? 세로 길이죠. 근데 가로 길이는 무슨 차냐? x좌표 차다. 세로 길이는 y좌표 차인 거야. 내가 왜 맨날 이 연습을 시키냐면 타겟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밑변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가로 길이니까 x좌표 차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 x좌표가 뭔가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 아니야. 맞겠지? 그래서 내가 이 연습을 시키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읽는 연습을 해야 돼. 자, 그럼 x좌표 구해야 된다는 타겟팅이 된 거지. 여기 x좌표 얼마야? 5x가 5인 지점이니까 x좌표 여기 1이겠네. 1. 1,5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의 x제곱이 5인 지점이니까 x좌표는 로그 정에 의하면 로그 a의 5가 되겠네. 여기까지는 따라가니? 괜찮지? 그러면 나 설계가 잘 되는 거잖아. x좌표 차니까 어떻게? 1에서 그냥 로그 a의 5 빼면 되겠다. 요게 밑변 길이고요. 자, 그다음에 세로 길이는 y좌표 차야. y좌표를 이미 5로 알고 있어. a의 y좌표만 구하면 끝나는 거네. 문제가. 깔끔하지. a의 y좌표는 1이죠. 1. 0,1일 거니까. 따라서 y좌표 차는 5 빼기 1이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지.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1 빼기 로그 a5에 곱하기 높이 4인데 개넓이가 2분의 5라고 이미 알려주신 거야. 요거 푸시면 되겠다. 자, 2 지우고요. 그 다음에 1 빼기 로그 a의 5가 4분의 5다를 풀면 되는 거니까 로그 a5 값이 얼마니?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로그 정했으면 a의 마이너스 4분의 1승이 5다 얻어내겠네. 구하라는 게 뭐야? a 값 구하라?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4제곱하면 되겠죠? 5의 마이너스 4제곱일 거니까 얼마니? 625분의 1이 되겠네.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a가 연락이 닿네. 계산 실수 아니겠지? 다음 봐야겠다. 몇 쪽이니? 와, 레전드. 진짜 625분의 1이야? 숫자 세팅을 바이블이 좀 대충대충 한 것 같아. 자, 어쨌든 되겠죠. 요게 중요해. 그지? 평소에 연습할 때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거야. 그래야 내가 x좌표 구해야겠다, y좌표 구해야 되겠다가 딱 정확하게 타겟팅이 되겠죠. 뭐 정리할 거는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본인이 복습할 때 그냥 보시면 되니까. 자, 봅시다. 대표예제 5번. 5번, 6번 하고 조금 쉬었다 갈게요. 5번 하다가 쉬었다 할 수도 있고. 대소비교는 어렵지 않아. 어떻게 해?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만 잘 이용하면 돼. 이거 우리 이미 사실 지수 때 해봤잖아. 근데 밑칠통이라든지 지수통이라든지 요거 이렇게 나타내고 2의 제곱 되겠네. 그 다음에 16의 3분의 1승이니까 2의 3분의 4승. 요거 이렇게 파악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크니까 큰 게 크다. 그거 끝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1바따 누구야? 1바따? 2분의 2의 제곱이 가장 크네. 요게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되겠네. 1, 2, 3번 되겠죠? 자, 그래서 ABC 1의 대소 비교해라. 나왔지. 드디어. 맞지? 우리 할 수 있다는 거야. 잘 봐봐. 보자마자 어떻게? 누가 가장 큰 거야? C가 당연히 1바따로 크겠죠. 1보다 큰 증가함수니까. 맞지? 그럼 A, B만 비교하면 되네? 어떻게 하라고? 정점 기준으로 가르란 말이야. 그러고서 뭐야? 큰 게 크다. 위에 있는 게 크다. 이거 누구야? 빨간 거. B네요, B. B가 크네. 되겠지? 굉장히 쉽죠? CBA 파악하시면 된다. 물론 이제 1까지 비교를 해야 되니까 1을 여기다 사이에 껴놓으면 되겠네. 이렇게 1, B에 이런 상황이지. 1하고까지 비교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대소 비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5-3번 볼게요. 5-3번 1과의 대소 비교를 지금 줬어. 0과 1 사이고 A는 B는 1보다 커. 두 개 비교해라. 자, 어렵지 않아. 일단은 주어진 fx는 증가니 감소니? 증가야 감소야? 주어진 fx는 증가죠. 증가. 밑이 b잖아. 증가니까 나는 타겟팅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얘네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누가 가장 크고 누가 가장 작은지만 보면 되겠다. 그거만 비교하면 되죠. 자, 0과 1 사이야. 그러면 뒤집으면 대소 바뀐다 했어, 선생님이. 뒤집으면 뿔마 상관없이. 그래서 일단은 종합을 해보면 A가 A분의 1보다 작은 건 오케이 됐네. 그 다음에 이제 A분의 B라는 애를 좀 비교를 하면 좋겠죠. A분의 1이랑 A분의 B를 비교를 해볼게. 요거는 지금 그냥 비배된 차이잖아요. 비배. 그치? 이거 어떻게 따지면 되겠니? 1하고 B가 지금 대소관계 어떻게 돼? 여기서 얻어내면 되죠? 1, B 이런 상황인데 양변을 A로 나눠. A로 나눈다고 해서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잖아요. 양수로 나누는 거니까. 이런 관계 얻어내겠네? 자, 최종적으로 뭐야, 그러니까. 누구? A, A분의 1, A분의 B, 요 순서니까, F가 증가니까, 함수값도 요 순서로 대소가 되겠죠. 그래, 요 순서로 크겠네, 이렇게. 쌤말 이해했지? 5-4번 별표 치고. 요건 중요하다. 자, 방금 본 거 가지고 그대로 푸는 거야. 알겠니? 요거 하고 쉴게요. 좀만 힘내봐. 나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누구만 비교하면 돼? 1, A, A의 A제곱. 요 지수만 비교하면 끝나. 맞지?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지수 중에 가장 큰 게 작은 거고, 가장 작은 게 큰 거다. 자, 그러면 일단 1하고 A는 비교가 끝났네. 1이 A보다 큰 거니까. 요거는 비교 끝났고, 그러면 A하고 A의 A제곱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 A하고 A의 A제곱을 비교를 하려면 얘를 또다시 밑이 1보다 작은 애기 때문에 지수를 비교해보니까 1이 A보다 크죠? 그러면 함수값은 거꾸로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요 관계가 성립을 하네.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잘 따라와야 돼. 요 관계 성립하니까 얘는 또다시 뒤집어져서 이런 대소 관계가 성립을 한다 라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 1A, A의 A 이 순서.
맞겠죠? 자, 이게 1번이었고요. 2번 어떻게 돼? 마찬가지지. 이게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냐. 밑이 1보다 커. 그러면 이게 최대일 때 최대고 이게 최소일 때 최소야. 자, 그러면 이게 공통수학 원 문제가 되는 거야. 얘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니? 아래로 볼록이고 대칭축이 3이고 지금 구간이 2부터 5까지 돼 있어. 자, 그럼 2하고 5를 여러분 이차함수 최대 초수는 어떻게 구해? 대칭성을 통한 거리 계산으로 구하는 거야. 여기 한 칸, 여기 두 칸이지. 그치?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면 여기 찔끔, 여기 많이 이렇게 그려주면 끝나. 그래서 언제 최소? 요때 최소. 요때 최대가 된다. 자, 정답을 내볼게. 그러니까 이제 전체의 최대 있죠. 전체의 최대는 x 값이 5일 때 생기는 거지. 5일 때. 그러니까 5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3에 25 빼기 30 더하기 7 값이 전체 최대겠다. 이렇게만 판단하면 끝나. 3의 제곱이네. 그러니까 9가 되겠죠. 그 다음 전체의 최소는 x 값이 얼마일 때 생기는 거야? 3일 때 생긴다. 3일 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3 집어넣으면 되죠. 9 빼기 18 플러스 7 되니까 3에 마이너스 2승 되겠네. 이렇게 최대 최소 결정할 수 있다. 답은 9 더하기 9분의 1이죠. 9분의 90 되겠네. 9분의 90 맞니? 9 더하기 9분의 1? 9분의 82. 그죠? 지금 최대 최소 개념 정확히 이해됐니? 2차 함수 최대 최소만 잘 판단하면 되는 거야. 이 문제는. 자, 7-3번 볼게요. 7-3번. 0과 1 사이래. 밑이 1보다 작아. 그러면 얘 최대는 언제 생긴다고? 이 지수의 얘의 최소일 때. 그때 최대가 생긴다. 그 거꾸로만 잘 생각해주면 끝나는 거지. 뭐야 이거 그냥. 언제 생긴다는 거야? 최소일 때는 x값이 마이너스 4일 때죠. 이게 대칭축이니까. 대칭축에서 최소가 나올 거니까. 아니?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마이너스 4에서 대칭축이면서 최소잖아. 그치? 그때 최소일 거다. 따라서 x에다 마이너스 4 대입하면 a에 얼마니? 16 마이너스 32 더하기 20 값이 될 거고, 정리를 해보면 a의 4제곱이네. 그게 최대값 9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3의 마이너스 2승이 따라서 a 값은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루트 3분의 1이 되겠네. 방금 설명한 거 이해됐니? 이해 안 된 부분 있어요? 본인이 좀 2차 함수 최대 최소가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또 물어봐도 돼. 됐어? 이해됐어? 됐어요? 자, 대표 예제 8번 볼게. 이제 예제 2개 남았는데 8, 9번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할 거야. 알겠죠? 자, 문제 생긴 걸 잘 보자. 관찰을 해서 역시 잘해야 돼. 16의 x, 4의 x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4가 일단 겹친다는 느낌 정도는 괜찮겠지. 맞지? 밑이 4인 거. 그래서 4의 x라는 거를 t로 치환을 해볼 거야. 치환을 해보면 주어진 함수가 t 제곱에 마이너스 4t 플러스 5로 되는 건 되겠니? 왜 4t야? 여기가 4의 x 곱하기 4의 1승 이렇게 쪼갤 거니까. 맞지? 치환을 해서 일단 t로 표현하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리 잘 생각해봐.
치환을 하면은, 치환을 했을 때 있잖아. 반드시 new 범위를 꼭 생각을 해줘야 돼. new 범위를. 새로운 t의 범위를 꼭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언제니? 0부터 2분의 3까지죠. 지금 주어진 x의 범위가. 그러면 4의 x의 범위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야. 4의 x의 범위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잘 들어봐. 4의 x 입장에서 요 왼쪽 끝 있죠. 얘는 의미가 뭐야? 얘의 최소값이지. 최소값 맞지? 이 오른쪽은 얘의 최대값이죠. 그래서 기본 문제가 결합이 된 거야. 이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해? 밑이 1보다 크니까 x값 작을 때 최소, x값 클 때 최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그러면 언제? 0일 때네. 4의 0제곱일 때 최소다. 4의 2분의 3제곱일 때 최대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니? 이해되시죠? 맞지? 자, 요거를 실전적 접근으로 바꿔줄게. 잘 들어봐. 만약에 있잖아. 지금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야. 첫 번째. a가 1보다 큰 상황이잖아. 그러면 요거 양변에다가 그냥 a제곱을 취한다고 쳐봐. 그냥 a제곱을 지수를 취하는 거야. 이렇게. 맞죠? 취하면 그냥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그대로 가는 거야. 밑이 1보다 크니까. 어렵지 않겠지. 두 번째, 0과 1 사이야. 그럼 어떻게 되니? 일단 a제곱을 취하고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이번에는 부등호 방향이 배소가 바뀔 거다. 이렇게만 적용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보고 어떻게 그냥 4의 0제곱, 4의 x제곱, 4의 2분의 3제곱 그대로 갈 거다. 부등호 방향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맞니? 이해되시지? 자, 해서 t 범위가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1이고 4의 2분의 3이니까 2의 3승 8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는 거야. 이거 대칭축 2죠. 그리고 1부터 8까지야. 1 한 칸, 8 6칸. 멀리 그리면 돼. 그럼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니? 찔끔 많이 그려지니까 여기서 최소, 여기서 최대가 된다. 정답만 내면 이제 끝나겠지? 최대값은 t값이 8일 때 생기는 거죠. 이제 x는 전혀 상관없는 거야. t값이 8일 때니까 8을 여기다 대입하면 64 마이너스 32 플러스 5가 돼서 37이 정답이고, 최소는 t값이 얼마일 때? 2일 때 생기는 거죠. 2일 때. 맞지? 그럼 t에 2 대입하면 4 빼기 8 플러스 5니까 1이 되겠네. 그 최대 최소를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괜찮니? 이거 뭐 필기 하실 분은 이거 필기 좀 해보시고, 요거 치환했을 때 new 범위를 써야 된다. 여기 지금 교재 풀이가 있지만 이걸 필기 하실 분은 좀 필기 좀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8-1번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게.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은 내가 돌아다니면서 도와줄게. 돌아다니면서. 그지? 자, 봅시다. (8-4번) 봐봐. 결국에 이제 다 똑같은 얘기인데,
누구 치환하겠니 얘는? 딱 보니까 3의 x를 치환하면 되겠죠. 3의 x 맞지? 자, 3의 x를 치환을 해볼게. 그러면 주어진 식이 자, 3 곱하기 9x는 t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지금 패턴이 항상 뭐냐면 요 앞에 요 위에 이렇게 지수에 숫자가 붙어 있는 거는 무조건 일단 떼어놓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떼어놓고 이렇게 그쵸? 그러면 요 놈이 마이너스 18t 되는 건 일단 이해되겠니? 마이너스 18t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k다 하고서 우리 어떻게? 뉴 범위 구해야지. 자, 뉴 범위는 쉽게 하란 말이에요. 쉽게. 지금 나는 어쨌든 3의 x니까 여기다 지수 3을 그냥 이렇게 취해버리면 돼. 근데 증가함수니까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t 3 그냥 범위가 이렇게 나오고 끝난다. 괜찮겠니? 맞지? 자, 그리고 뭐해? 이거 그리기만 하면 끝나. 이거 지금 대칭축이 3이네 3. 그 3분의 1부터 3까지니까 딱 그림이 이렇게 되겠다. 딱 꼭지점에서 멈추겠네요. 여기서 최소, 최대다. 게임이 끝난 거지. 최소값이 마이너스 20이래. 그럼 3일 때 최소인 거니까 얘네 이제 t에다 3 대입해보면 27 마이너스 54 플러스 k 즉 k 마이너스 27 값이 최소 값인데 그게 마이너스 20이래. k 값 7을 딱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돼. 맞죠? 자, 그럼 최대값 구하래? 최대값은 언제야? 3분의 1 때 생기는 거지. 3분의 1 여기다 대입해. 3분의 1 마이너스 6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3 플러스 1이니까 3분의 4겠네요. 요게 최대값이죠. 되겠지? 요게 지금 라지 m이고 a는 뭐야? x가 얼마일 때 최대가 되냐? 지금 t 값이 3일 때 최대잖아 지금 최대. t 값이 3분의 1일 때 최대가 되는 거잖아. t 값이. 그때는 이제 언제야? 3의 x가 3분의 1일 때니까 x 입장에선 마이너스 1일 때죠.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렇게 찾는 거겠지? 이해하셨니? a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 3분의 4 된다.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발표되겠네. 자, 그 다음에 104쪽. 여러분 그리고 2시 내지 클리닉 시간에 조교가 수학조교가 거의 배정된 게 수학조교야. 수학조교.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면서 그날 수업 듣는 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수학조교를 이용해서 그 시간에 좀 클리닉을 받아가봐. 알겠죠?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치면. 그러니까 그 2시 내시에는 웬만하면 좀 이제 테스트랑 그날 배운 거 질문을 좀 조교를 써먹으면 좋겠지? 자, 마지막 유형이에요. 별표 치시고. 자, 원리를 한번 볼게. 요거에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할 건데, 우리가 지금, 어쨌든,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딱 두 가지밖에 몰라. 2차식으로 표현해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든가, 공통수학 2, 요번 시험 범위에 나왔던 산술 기하 평균으로 구하든가 둘 중 하나야. 근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 방금 우리가 해봤죠. 자, 요번엔 산술 기하를 좀 써먹어 볼 거야. 어떻게 할 거냐? 5의 x 플러스 5의 2 빼기 x가 있잖아. 우리 산술기하 평균 복습 좀 해볼게. 전제 조건이야 일단. 요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a 플러스 b가 2루트 ab 이상이다. 요거 암기해야 돼. 만약에 본인 까먹었으면. 그리고 등호 조건이란 게 있죠. 등호 조건.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근데 자, 등호 조건이란 게 이제 무슨 뜻이냐?
A 플러스 B 입장에서 등호가 성립을 한다는 건 A 플러스 B 입장에선 최소일 때지. 최소일 때. 맞죠? 그치? 그래서 등호 조건은 등호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최대 또는 최소가 성립될 때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A 플러스 B 입장에선 최소가 될 때. A, B 입장에서 언제야? 가장 클 때가 등호가 성립할 때겠지. 맞지? 그래서 이 등호 조건은 최대, 최소가 성립할 때에 해당되는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문제에서 그 최대, 최소가 언제 생기냐라고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자, 요거를 바탕으로 한번 가볼게. 그러면 전제 조건이 일단 돼야 되거든요. 자, 모든 지수는 0보다 커요. 그래서 산술기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대로 써볼게. A 플러스 B가 2 루트에 A, B, A 곱하기 B보단 크거나 같다. 그대로 적용한 거 지금 이해되겠니? A 플러스 B, A 플러스 B가 2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 그대로 적용한 거야. 맞죠? 그래서 우리 산술기하의 특징이 뭐였어? 왜 산술기하를 써먹어? 약분이 되기 때문에 산술기하를 써먹는 거야. 얘가 딱 약분이 되죠? 그러니까 쓱싹이 되지. 지수어치 써보면 5에 그냥 제곱이 되겠네. 정답이 10이 된다. 10. 되겠죠? 자, 만약에 그 최대 최소가 될 때를 x값을 구해라. 그러면 등호 성립 조건이잖아.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야? 5의 x랑 5의 2 빼기 x랑 같을 때 성립을 하겠네. 같을 때. 맞죠? 자, 요거는 지수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뒷단원에서 좀 해올 거야. 지수 방정식이니까. 자, 2번 해볼게요. 2번. 조금만 힘내보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따름 정리를 얻을 수 있어. 요거까지만 하고 끝낼게, 오늘. 잘 들어봐. 모든 A의 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라는 거는, 윤희 듣고 있니? 잘 들어봐. 모든 AX에 더하기 A 마이너스 X라는 건 얘가 양수, 얘가 양수인 것도 여전히 되니까 산술기하를 쓰면 2 루트에 A, B 이렇게 산술기하를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뭐야? 결론이 요거 그냥 약분돼서 두 개 빵, A의 빵 제곱 되잖아. 그죠? A의 빵 제곱이니까 1이죠. 그래서 2 이상이 되는 거야. 뭐가? 요 놈이 그냥 항상 2보다 크거나 같다. 암기를 해야 돼. 앞으로. 응? 알겠니? 요 놈이 나오면 걔는 그냥 보자마자 2 이상이다를 알아야 된다고. 앞으로는. 괜찮겠지? 풀이를 해볼게. 지금 자, 2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 얘를 t로 치환해. 왜 t로 치환을 하느냐? 4의 x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가 요놈 제곱에서 튀어나오죠. 그치? 물론 정확히 제곱에서 나오진 않지만 제곱을 하면 튀어나오는 구조에 들어있단 말이야. 따라서 이렇게 치환을 하잖아. 4의 t의 제곱을 한번 때려볼게. 자, t의 제곱을 때려보니 요거의 완전 제곱인데 이걸 잘 봐야 돼. 4의 x 더하기 b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어떻게 돼? 2a b를 때리면 얘가 또 지워져요. 맞죠? 그러니까 플러스 그냥 2가 되는 꼴이란 말이야. 맞니? 그치? 그래서 t제곱이란 게 그냥 4의 x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끝난다. 해서 주어진 식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요놈이 4x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가 t제곱 마이너스 2죠. 거기다
마이너스 10t지.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야. 2차식으로. 근데 언제야? t가 뭐라고? 2 이상이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내일 또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한 번 더 설명할 거야. 여기까지 납득됐니? 맞죠? 그러니까 요놈의 최소값 구하라. 뭐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다시 바뀌는 거야. 산술기하랑 2차 함수가 짬뽕돼 있는 거야. 대칭축이 5점. 그리고 2 이상이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니까 최소는 5에서 생긴다. 정답 어떻게 되니? 5 집어넣으면 25 마이너스 50 플러스 2 돼서 마이너스 23이 정답이라는 거야. 아시겠니? 정리하실 부분은 정리하시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자, 숙제를